소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주요 사업장 현장 확인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본인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진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이계호 권한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및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운수사업자 및 운수 종사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의 정산 및 관리 감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심야 시간대 경증 환자에게 상담 제공 및 의약품 접근성 보장을 통해 의정부 시민의 건강 보호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근무 약사의 의무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두 건의 조례안 모두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과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피두입니다. 먼저 의정부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기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 또는 시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 군, 구에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성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0조 제3항이 신설 개정되어 의정부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및 심야 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에 대한 복약 지도로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의정부시 공공심야 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으로 의사 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태은, 이계옥, 오범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관내 보도의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시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보도 점자 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도 점자 블록 세부 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필우입니다.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부시 관내 보도에 설치된 점자 블록이 파손되거나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 시 불편을 겪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의정부시 보도 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실시 및 점자 블록의 세부 설치 표준안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시각장애인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재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 블록을 제안해 주시고 조례안을 내주신 우리 김현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 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봉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이계옥, 김지호, 정진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여부 대상을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의 3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이 다목에 따른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시설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8조 및 안 제39조 제1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건축법 시행령 제69조가 삭제됨에 따라 규제 근거가 모호한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이피도입니다. 의정부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지역에서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법령에서 정한 시설 중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심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여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또한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형태 제한 및 부속 건축물의 제한 규정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되어 이를 반영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제가 질의 좀 이제 이게 도시계획 일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주의 깊게 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심의 여부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정말 시민들의 불편함의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주요 내용에 보면 시가지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형태 제한 등을 삭제했어요. 그거에 대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 도시정책과장 이구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령 그 제38조 시가지 경관지구 건축물 형태 제한이 저희 2022년도 제8차 그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그 도시계획 조례상 시가지 안에서의 건축물 형태 제38조에 대해서 안에서의 그 부속 건축물하고 상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이 삭제돼요. 그 이제 근거가 모호하게 되다 보니까 요번에 같이 개정 조례하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의해서 예, 건물은 예. 형태 제한에 대해 삭제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38조가 다 삭제가 돼가지고요. 네. 이제 38조에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삭제가 됨으로써 39조에 또 이어서 시가지 경관지구안의 부속 건축물 제한이 있는데 38조에 제한한 건축물 형태를 제한한 법이 삭제돼 버리니까 같이 따라서 요번에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개발 행위 또 이분들이 그 재건축하고 재개발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건 다음 조례에다 여쭤볼 계획이고요. 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지금 규정이 좀 불편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최소화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가요? 지금 당초에는 이제 아시겠지만 동식물이라든지 농업 요런 거에 대해서 행위를 하는 것들은 이제 조례로도 이제 심의를 이제 안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간단히 뭐 이제 개발 행위를 하면서 녹지 지역에 이제 소규모의 주택이라든지 간단한 창고라든지 그러니까는 많은 그 경관 이런 거에 자연의 피해 없이 민원의 피해 없이 소규모로 하는 것들도 요번에는 다 건건이들 지금 심의를 받고 해주고 있었거든요. 행위 허가를.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그 교무들이 자꾸 이런 것들은 좀 절차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왜냐하면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이 그 심의위원회 심의 받고 하는 절차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주민들도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간략한 것들은 그냥 각 동에서 허가안정가에서 그냥 허가할 때 검토해서 그냥 허가 나가는 거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요번에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즉 부속 건축물의 제한을 이제 허가가에서 절충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간이 좀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간소화시킨다라는 말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이경 위원장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아숲 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봉구, 정진호, 김지호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관리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유아숲 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아숲 체험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유아숲 체험원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사전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 제출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피도입니다. 의정부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교육 활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하는 시설인 유아숲 체험원에 대해 관리자 지정 및 연간 운영계획 수립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유아숲 체험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동차 관리사업 모범 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성복 안전교통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 관리 사업을 개선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정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지정 신청 절차와 지정의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지정 취소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과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협의 시 사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 또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피도입니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중 모범사업자 지정 운영이 가능하고 지정 및 취소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범사업자 지정 계획 수립 및 지정 절차, 지원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관리 사업의 개선으로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 의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좀 요 자동차 관리 사업 관련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좀 늦은 감이 좀 있죠? 네, 저희가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7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또 경기 북부는 남양주하고 의정부 두 군데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개정하고 나서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의정부시가 좀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경기 북권에서는 이제 좀 발빠르게 이제 대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자동차 관리 사업자라고 이제 보면은 정비업체랑 그다음에 자동차 그 중고차 매매 시장 뭐 매매 사업자 뭐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237개 총 그 자동차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합정비 1급이 10개소, 그다음에 2급이 10개소, 그다음에 이제 그 전문 정비업이라 상급 이제 카센터 같은 게 이제 한 184개소, 그다음에 자동차 매매업이 한 33개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의정부 관내 같은 경우는 면적 대비해서 중고차 매매 시장이 이제 33개 있을 정도 굉장히 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일부 이제 몇 년 전에 그 인천이나 이제 그 인천 그 경기도 서부권의 부평이나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일반 그 시민분들이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굉장히 부당한 불이익을 당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의정부 관내에서는 좀 그런 일들이 좀 그 신고 접수가 좀 들어오게 있었습니까? 네, 저희도 지금 가격 정찰대나 아니면 가격 표시 같은 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다 표시가 돼 있고요. 단지 저희가 분기별로 매주 분기별로 그 권역별로 정해갖고 저희가 점검을 나가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가격 표시보다는 거기 그 영업 정지 한 개소 한 개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태료 매긴가 2건이 있고, 그다음에 시정공 관계 2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가격 표시보다는 그 저희가 그 정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질의한 이유가 뭐냐면 그 중고차 매매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 쓰이는 그 수법이 이제 가짜 매물을 일단 인터넷에 올려놓습니다. 이게 좋은 차량인데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 너무 싼 가격에 올려놓으니까 그 이제 고객 그 일반적인 그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혹해서 일단 연락을 하게 되고 현장을 가게 됐을 때 이제 본 매물은 없다고 하면 다른 차를 이제 유도하는 이제 이런 이제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그 의정부 관내에서도 이런 문제, 미끼 매물, 허위 매물이로 이제 빙자해서 그 소비자들을 그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현장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이제 중고차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정비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불이익을 보는 그 대상이 결국은 이제 여성 운전자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부품이라든가 이런 메카닉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관심 있는 부분 그 여성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전문용어로 덤태기를 씌운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제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 일부 뭐 이제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정찰자 가격을 각 그 자동차 그 정비 사업체에다가 이렇게 공고하거나 게시하는 이런 방법들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 정찰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자동차 법의 그 의무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은 뭐 이렇게 업체별로 물론 이렇게 그 표준화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좀 할 수는 없는 거고, 업체별로 또 그 부품별로 또 좀, 그다음에 제조사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단은 가격 정찰대 표시는 기본적인 거는 마켓 설치를 해놓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가격을 통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영업적인 저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제한이 그 되죠.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이제 그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제 공인비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조례화 결부를 시킨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이제 좀 투명하게 정찰제를 게시하고 공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범 공격적으로 모범 지정 사업자로 선정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이제 고객들이나 이제 소비자들이 또 참석 그곳에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좀 더 이제 다른 업체에서도 이제 전이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그 좀 더 이제 소비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 감독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 늦게나마 그래도 이런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이와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은 이제 택시를 타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 자가를 하기 때문에 그 모범 사업자들의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조례가 모범 사업자들은 정보가 굉장히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장점이 뭔지를 미리 알고 있는지 없는지는 혹시 아시는지? 네, 저희가 이제 자동차 관리 모범 사업자 지정을 하면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니 그분들이 이 피부적으로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가 지금 7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쪽에서도 이분들이 다 어느 정도 그 뭐랄까 그 소통이 되기 때문에요. 네. 자기 본인들이 여기 지정이 되면은 뭐 점검도 좀 면제해주고, 네. 그다음에 시에서 이 지역은 그런 그 모범 지역이라는 홍보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음식점이나 가면 모범 음식점이나 아니면 100년 가게처럼 이렇게 편말을 붙여서 앞에다 해놓으면은, 네. 그다음에 지정증도 해서 부착해놓으면 아마 그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많이 믿기 때문에 좀 그분들한테는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혜택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라도 특히 이제 모범 사업자들은 좀 그런 염려가 돼서 잘해줘도 또 그분들이 불편한 점이 또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3조에 보면은 그거에 반해서 3조에 보면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 현황들이 그 지역적 특성을 살린다는 그런 표현은 다른 지역과 어떤 점이 좀 다른 게 있나요? 3조에 보면 지정 계획의 수립, 시장은 자동차 관리 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 관리 사업자 등록 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 사업자 지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는 어떤 지역적 특성을 조금 반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특별한 건 없습니까? 아니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요. 어차피 이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평가 항목에 못 들어가겠지만은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입석 불하게 이런 매매 단지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어떤 뭐 경쟁 같은 걸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좀 지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특성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이제 시작이고 하지도 않은 조례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자면 본 의원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택시 잡기가 되게 쉬워요. 근데 의정부는 생각보다 서울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는 필요 없는 정류장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딱 지역 특성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지역 특성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가라는 게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조례를 만드셨으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에 어떻게 혜택을 줘야 될지 이런 장점이 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자동차 관련 사업 모범 운전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우연 생태도시 사업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태도시 사업소장 지우현입니다. 연일 요구가 많으신 이계호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원수장과 소관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서 시민 만족의 청소 서비스 질 향상과 깨끗한 의정부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현장 평가를 현장 평가로 서류 평가를 실적 서류 평가로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안 별표 1에 평가 항목별 배점과 적용 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전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결과 관련 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 평가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 이피도입니다.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및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대행 실적 및 평가 기준을 상호법인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제에 대한 대행 실적 평가 적용 지침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별 배정 기준 중 주민 만족도 및 평가단 현장 평가 배정 기준을 상향하고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부진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청소 대행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깨끗한 의정부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김조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늘 항상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조례도 아까 앞선 그 조례와 마찬가지로 좀 더 공격적인 이런 선제적인 조례들이 좀 또 다행히 늦은 감이 있지만서도 이게 나오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의정부 관내 생활 폐기물 대행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죠, 과장님? 5개 있습니다. 예, 5개 정도 있죠. 그런데 지금 가장 오래된 그 업체 계약된 것들이 최소 10년 이상은 다 됐죠, 업체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좀 문제점들이 좀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그 파주라든지 울산에 이제 문제가 터진 게 있어갖고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보고 있고 지금 그 대행 업체에다가 서류 제출을 요구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달이나 6월달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거기에 저희가 확인이 불가능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전문가 회계사라든지 이런데 의뢰를 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정부 관내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고 한 11시에 금일이죠. 금일 11시에 시설관리 노조지부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기자회견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그거는 다음에. 제가 확인했고요. 예. 확인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근데 나왔습니까? 그 예. 직접 인권 농우비의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환을 안 하고 이윤으로 해서 착복했다. 그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뭐 쉽게 시민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자면 국가보조금이 일부 이제 이게 편취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계약직으로 가기 전에 일부 이제 그 시설 그 관리에 있는 그 현장직 그 직원분들을 이거를 이제 담보로 해서 뭐 3개월 정도 일하고 나서 뭐 2개월 정도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적인 어떤 근로 계약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 계약이나 무기 계약을 전제로 해서 중간중간 꺾기를 하는 이런 실태들이 다른 지자체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시설관리 대행 업체도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는지를 뭐 확인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일부 지금 업체 내에서 그 첩보에 의하면 그 유령 그 현장직 직원을 집어넣어서 어떤 그 인건비를 지금 착복하고 있다, 편취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 과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현장 평가단에 대한 그 평가, 실적 서류 그리고 현장직에 있는 우리 그 직원분들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후에 한번 추가 검토해보는 것도 어떨까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 업체들이 뭐 성실하게 일은 해왔지만서도 올해 이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다 철저한 이제 회계감사가 이제 외부 업체에 이제 그 감사 감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네,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 좋은 이런 조례안들을 그 개정할 수 있는 조례안을 그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마 현장에서도 좀씩 아마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이와 과장님 또 이거 좋은 조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범구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오봉구입니다. 참 우리 지금 김조 의원께서 질의를 또 하셨지만 저도 상임위원회에서도 한번 거론한 적이 있었어요. 네. 청소 대행업체가 그동안 뭐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열심히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은 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그동안 이제
한 2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한 업체가 한 50억 가까이 되죠. 그게 이제 수의 계약으로 뭐 10년, 20년 뭐 계속 내려온 이런 문제. 그다음에 또 시에서 모든 인건비나 모든 지원을 다 해주는데도 우리가 시에서 그동안 점검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차후에 과에서 좀 논의를 해주시고요. 이번에 이렇게 평가 등급에 대해서 조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을 뭐 못 믿어서가 아니고 더 열심히 좀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고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제가 용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제가 현장 평가를 현장 평가단으로 바꿨거든요. 예. 그러면 현장 평가에는 어떤 분이 계시고 현장 평가단에는 어떤 분이 있는지. 그 현장 평가라면 이제 그 용역업체가 옛날에 네. 그 저희가 그 원가 산출할 때 네. 그분들이 원가 산출하면서 그분들이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대표성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 갖고 네. 그 단을 구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족도라든지 업체 평가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현장 평가단의 구성은 어떻게 범위가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아직 용역은 안 들어가 있고요. 용역할 때 시방서에다 집어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충 조례안을 하려면 안이 이제 있는 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예, 예. 현장 평가와 네. 현장 평가단이라는 거의 차이점이 저는 크리라고 봅니다. 네, 큽니다. 예. 네. 예. 그거에 대한 명확성을 제가 찾아보지 못해서 여쭤봤고요. 예, 예.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한번 부연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과장님께 전달해 주시든지 팀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어. 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그거. 차후에? 네. 그럼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류 평가와 실적 서류 평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서류 평가 안에 실적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네, 예. 용어만 정의한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용어 그 평가처럼 단과 평가와 차이에 사람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거 없고요. 네. 그냥 그 용어 자체가 네. 좀 변경됐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용어의 정비에서 현장 평가와 현장 평가단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주요 내용의 용어의 정의라고 딱 함축을 시켜서 예. 제가 이제 그거를 여쭤본 상황입니다. 예, 예. 네, 좋은 조례안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또 이 평가도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김지호 의원님, 오범구 의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신 거 참고해서 좋은 조례안에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장암 6구역 재개발 사업 입안 제한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석 균형개발 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 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시정발전과 더불어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안된
가칭 장암 6구역 재개발 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법과 구역 면적, 용도 지역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이번 의견 청취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사업 추진 및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인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추가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2022년 4월 제314회 시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한 사항이나 관계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을 추가적으로 실시 중이며 의견 청취의 건으로 재차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는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장암 6구역 재개발 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암 6구역 재개발 사업 입안 제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김지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금 그 장암 6구역에 지구단위 계획 그 계획을 하면서 지금 조합에 대한 조합 그 결성은 됐고 그 몇 퍼센트가 지금 찬성이 됐는지 꼭 확인이 됐습니까? 지금 조합에 대한 사항은 입안 제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 공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요 정비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위원회 조합회를 지금 나가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입안 제안할 때 주민들이 3분의 2 이상 토지 등 소유자 동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입안 제안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현장에 이제 주민분들의 지금 그 반응이나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 공람 할 때 지금 그 주민들 의견이 좀 들어왔는데요. 6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2건, 반대가 4건인데 반대에 대한 주요 내용은 그 지역에 오래 살던 분이 지역을 떠나기 싫은 분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살면서 월세를 수입원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요 몇 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급상승을 함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의정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은 영향권에 이제 들어섰고 그리고 저 추가 분담금에 대한 이제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추가 분담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2022년 6월경에 도시 및 중앙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그 추정 분담금의 산출 기초에 대해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그 정비 계획에 반영하라 해가지고 그 내용이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작년에 그 4월달에 임시회 314회 임시회 때 저희가 이제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했지만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고 작년 12월달에 시행되면서 그 조합에다가 이제 이거를 주민들이 알 권리와 그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그 조합에서 수용을 해서 이번에 다시 절차를 좀 거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전달드리면서 지금 용적률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그 평균 기준으로 지금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지금 평균 용적률은 250%로 되어 250%고 있습니다. 예. 그 층수는 지금 그것도 지금 검토가 됐나요? 지금 그거는 이제 28층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좀 더 그 연면적 대비 좀 더 높일 수는 없나요? 그 층수를 고도가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좀 거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지금 계획 단계기 지금 계획을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어떻든 의정부에 이제 고층 아파트가 이제 있는 게 좋으냐 나쁘냐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가치 판단이긴 하겠지만 이제 의정부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과 아울러서 이제 도시의 어떤 외관도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주민분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민분들의 의견 아울러서 그 주변 그 지역과 같이 그 제대로 어떤 그 구성이 잘 맞는지를 한번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 이제 뭐 그 장암 6구역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재건축 지역에 있는 그 조합장이나 조합원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행정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다라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개선책이 좀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그런 말씀을 좀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절차라든가 이제 중복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검토 단계에서 좀 신속성을 좀 기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방침을 마련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존에 그 진행이 좀 늦었던 사항들은 이제 그 제안을 했을 때 그 이제 보완이라든가 법규 관련 법령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진행됐던 사항도 일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절차에서 좀 빨리 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고 다시 한번 그 주민들의 어떤 충분한 의견 수렴 현장에서 잘 좀 귀 기울여서 잘 듣고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저는 김지호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정담회를 통해서 간절함과 애탐을 저는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김지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안을 넣는데 그 기간이 의정부는 왜 이렇게 기간을 길게 연장해야 되는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을 느끼고 애절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피드백을 정확하게 참 감사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1년 내에 20개월 이상 걸리던 거를 1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다라는 좋은 답변을 주셔서 굉장히 그 개발 사업자들이 기분이 좋고 신뢰하고 갔는데 거기에 걸맞춰서 이제 단장님께 걱정이 되는 거는 실무자가 자꾸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 좋은 안을 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한데 그 다음에 불안감은 그 다음에 와서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무자가 바뀌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또다시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애로점이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안심이 되는 또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기 그 좀 요새는 그 2년 되면은 이제 전모라든가 인사 이동 조치가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그 우선은 그 직원이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가급적이면 직원이 연속성이 되면서 업무적으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좀 업무적으로 이제 직원들 좀 많이 챙기고 팀장 하에 좀 업무를 좀 많이 좀 습득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저희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인사 이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어렵고요. 그 부분 대해서는 좀 업무적으로 많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단장님께 여쭤본 거거든요. 문제는 인사 이동까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못하시지만 단장님께서나 과장님이 이동하실 때 팀장님들도 이동하실 때 문제 업무 이관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업무 이관이 안 돼서 그분들이 설명할 때는 다시 처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네. 저도 어제 개발 사업에 대한 것보다 다른 사업으로 오셨을 때 또 회장님이 바뀌셨다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나 일하기 힘들다. 원래 했던 분하고 다시 오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렇게 입안에 대한 게 절차가 반드시 여기에는 장암 1구역에는 장암 6구역에는 의정부 1구역에는 뭐가 장점이고 뭐가 이러니 진행에 대한 걸 좀 피드백을 주면 좋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제가 들어야 돼서 참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도 2020년 12월 22일 날 입안을 했고 지금 현재도 2번이나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법이 개정됐고 절차상 한 번 이제 주민공람을 더 요청을 해서 2번 하게 됐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네. 이 사업을 하는 당사자는 어떻겠냐. 그럼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소통이 잘 됐으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꼭 김지우 의원 생각을 제가 아니다, 뭐 기다 이런 거보다는 제 의견은 고층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조망권 때문에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42층에도 39층으로 좀 낮췄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45층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도 옆에는 조망권 때문에 그리고 저 본인은 우리 인구 밀도가 한꺼번에 몰려 있으면 의정부시 땅에 도로가 좀 좁은 거예요. 그러면 몰려 있기 때문에 층이 올라갈수록 인구 밀도가 많기 때문에 도로 사용하는 게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고층은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려서 개발할 때 정말 정확한 판단하에 고층을 하게 되면 고려를 해주십사. 뭐 한다 안 한다 보다는 그거는 이제 판단을 전문가들이 알아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해주십사는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네,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네. 처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가칭 장암 6구역 재개발 사업 위반 제한에 따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신곡동 351-12번지 1호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83.53%로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 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위반 제한한 지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 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건물 배치 및 층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인근 서해 아파트 주변 안전 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 환경 조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장암 6구역 재개발 사업 위반 제한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사업 위반 제한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건을 상정합니다. 최기석 균형개발 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 추진단장 최규석입니다. 시정 발전과 더불어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제안된 가칭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위반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 방법과 구역 면적, 용도 지역, 도로, 공원 등 정비 기반 시설 및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등 건축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근본 가칭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위반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오늘 의견 청취의 건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는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위반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이어서 질의를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이제 입안서를 22년에 6월 22일 날 냈고 네. 지금 여기는 이제 입안서를 조금 전에 거는 20년에 낸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예. 절차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에 대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주민 공람회를 했는데 또 다시 주민 공람회를 할 사례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때 이제 과도기적인 그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면서 종전에 했던 그 얼마 안 되는 지금 해당 지역이 이제 법 개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또 평소 그 대부분의 주민들은 토지 소유자 그 부담금 살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항상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좀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건의를 저희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고 조합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향후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들의 그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서로 합의하에 의견을 권고해서 그쪽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추가 공답이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이 동일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법이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작년 22년 6월 달에 법이 개정됐고요. 시행은 작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0년에 먼저 본 것 같이 네. 2020년 12월에 넣고 2022년 2월 28일 날에 주민공람회를 열은 이렇게 시간이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빨라져서 좋은 지금 상황으로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대가 됐다가 이게 또 다시 주민공람회를 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주민공람회를 할 사례가 되면 좀 촘촘히 좀 정리를 하셔서 하고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항상 건물도 지어놓고 나면 촘촘히 법규에 따라서 건축을 했다 하더라도 또 민원이 제기되는 게 저희들한테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 돼서 사업에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20년에 들어온 게 2023년에도 다시 주민공람회 하는데 여기는 지금 2022년도에 들어온 걸 지금 2023년도잖아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아주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계획했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아주 그 개발자들이 기간에 대한 예민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할 때, 심사할 때 통합을 요청했지만 법률상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은 안 되지만 통합으로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 하나 했는데 반복적인 이제 심사가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금 이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협의를 할 때도 같이 잘 협의가 되면 시간 단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네, 저희가 네. 업무 처리하면서 꼼꼼히 검토하면서 네. 신속한 사업이 되도록 네, 노력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예. 많이 하겠다는 우리 과장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구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위반 제한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정부시 의정부동 584-9번지 1원 21,372.2 입방미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70.49%의 비율로 밀접한 지역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고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한 지역으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정비 기반 시설 계획 및 건축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이 주변 지역의 경관과 균형을 이루도록 건물 배치 및 층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또한 인근 신흥마을 및 의정부 전화국 주변 안전 문제 및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민공람 및 주민 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재개발 필요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 많은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단지 및 도시환경 조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 제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칭 의정부역 2구역 재개발 사업 위반 제한에 따른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건에 대한 의견서를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오봉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정부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및 시정 권고함과 더불어 2024년도 예산안 심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기간 및 대상은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15일까지 도시디자인 담당관, 도시주택국, 안전교통국,
균형개발 추진단, 보건소, 말건물 사업소, 생태도시 사업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반은 이계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5명은 반원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전문위원 이필우, 의사팀장 김민아, 주무관 전지훈, 정책지원관 신동엽, 심현수, 임진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증인 및 참고인으로 관계공무원 등 42명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된 감사자료는 총 342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으며 감사 요령 및 감사 진행 순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